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오헤어 공항 확장 계획이 어제 중요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시카고시 의회가 40억 달러의 시 채권 발행을 인준을 했습니다. 라마메뉴 행정부가 오헤어 공항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사의 규모는 85억 달러를 투자해서 8년 동안 공사를 해서 다시 오헤어를 국내 최고의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확장 내용을 보면은 활주로 증설을 비롯해서 게이츠라든가 통로라든가 항공기 체류장을 확대하고 그리고 글로벌 터미널을 조성하고 보안시설을 강화하고 그 밖에 환경, 주변 교통도로망까지 개선을 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이 공항이라는 것은 도시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더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고 국내 국제 항공기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면 대기업들이 유치가 됩니다. 관광객이 늘고 비즈니스가 늘고 화물도 늘고 고용도 늘어나게 되니까 도시가 당연히 발전하게 됩니다. 이 85억 달러나 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시의 보관은 40억 달러는 빌리고 그리고 항공사들의 공항 리스가 금년 5월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 비용을 좀 인상을 하고 이렇게 충족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시의 오헤어 공항 확장 그리고 현대화 계획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실현 단계에 와 있는지, 또 실현이 되면 이 도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헤어 공항의 국내 공항 순위를 승객 수로만 본다면 2위입니다. 애틀란타가 2015년 현재 1년에 1억 명의 승객이 착륙을 하고 시카고 오헤어는 7,600만 명입니다. LA가 7,400만 명, 그 다음이 댈러스, 존 F 케네디, 덴버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헤어 공항이 너무 노후됐다는 겁니다. 터미널 1은 1980년대에 진 것이고 터미널 5도 1990년대에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시설이 보잉 777이 나오기 전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의 편리시설이라든가 국내 공항의 연결 시스템이라든가 게이츠, 통로, 보안 이런 것이 모두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3년이 된 낡은 비행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시는 이 시설들을 개선하고 게이트를 더 증설하고 활주로도 더 늘리고 항공기 착륙장, 계류장도 넓히고 카고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또 보안시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에어라인들의 항공기들이 이착륙을 하게 되고 승객이 늘고 카고가 늘고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고용이 늘고, 이 시카고시의 확장 계획은 기본적으로 8년 동안 85억 달러를 투자해서 오헤어 공항을 확장하고 현대화한다는 안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터미널 2가 55년이 된 건물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이 자리에 소위 글로벌 터미널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국제선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터미널 1, 3, 5 모두 혁신적으로 현대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주로는 평행선 런웨이를 6개로 증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승객이 지금 7,600만 명에서 2026년에 되면은 연간 1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이착륙도 약 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광객이 늘고 비즈니스 여행객들도 더 많이 오게 되고 카고도 모두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공항 수입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교통이 편리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유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마존 지금 제2의 본부를 이제 찾고 있는데 그 자격 요건에 보면은 당연히 공항 규모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카고시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등과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한때는 참여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시장의 설득으로 해결이 됐고 이들의 터미널 사용과 항공기 편수는 이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활주로 공사,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1억 달러의 연방 기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라마 매뉴얼 시장은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연방 기금에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보관은 시의 채권 발행 그리고 항공사들의 사용료 인상 이런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오헤어공항 확장 사업의 적절한 시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의 다른 주요 공항들이 모두 확장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오헤어가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 8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애틀란타 공항도 6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LA 공항도 국제선을 현대화하기로 했고 덴버 공항도 18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헤어를 이용하는 주요 항공사들의 리스 계약이 바로 금년 5월에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 계약을 만들어서 공항 사용료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확장 공사의 추진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첫째는 주요 항공사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모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시의회가 바로 어제 40억 달러의 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관문을 통과한 셈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내년 재선에 출마하게 되는 라마 매뉴얼 시장에게는 할 말이 하나 중요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항의 확장과 현대화 사업에는 다른 부수적인 중요한 일들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근 타운의 소음 공해라든가 승객과 화물 증가에 따른 주변 도로의 확장이라든가 시카고의 경우에는 다운타운에서 공항 가는 전철 확장 문제, 또 공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공항이 확장이 되면은 도로가 확장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지금 90 to 94 정도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항의 서쪽으로 남북을 잇는 I-49 계획이 있고 또 I-49와 동쪽 도로들을 잇는 I-39이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 도로의 톨웨이 공사비가 34억 달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다운타운과 오헤어 사이의 전철, 시카고시는 한 20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는 전철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해 문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항공기 이착륙이 증가하면 당연히 공기 오염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방 환경청이 이 문제를 현재 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공해도 문제죠. 공항 인근의 주택들의 피해가 커서 지금 소송 문제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공항은 항공기 이착륙의 패턴을 조정해서 주택 상공 비행을 줄이고 또 야간 비행도 자제하고 그런 플랜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충분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2020년대 말이 되면은 오헤어 공항의 면모가 아주 크게 바뀌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3월 27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열차가 베이징을 출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았다는 외신 보도 속에 중국 정부는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강경파로 채워진 것에 불안감을 느낀 북한과 한반도 정세 논의에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북한 최고위층의 방중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설을 주장해온 스토미 데니얼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며 이렇게 많거나 부정확한 적이 없었다는 트윗을 올렸으나 이번 스캔들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스토미 데니얼스는 어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딴 성추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CN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는 방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2%,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공화당 유권자의 지지율은 지난달 80%에서 86%로 상승했고 무당파 유권자 지지율도 35%에서 41%로 올라갔습니다. 더그듀시 애리조나주 주지사는 어제 지난 18일 피닉스 인근 템페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우버의 자율주행차 시험을 금지시켰습니다. 듀시 주지사는 어제 테러 코스로 샤히 우버 CEO를 만나 사고 당시 동영상을 보면 우버가 애리조나주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의 안전은 자율주행 시험에서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버 자율주행 차량이 낸 보행자 사망 사고는 우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2020년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서를 반영하는 발상이라며 민주당과 이민자 친화적인 일부 주 정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어제 미국의 시민인지를 묻는 질문을 2020년 인구조사부터 다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5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영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방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최근 보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연방거래위원회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페이스북이 얼마나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헤어 공항 확장 계획이 첫 주요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어제 시카고시 의회는 시 당국에게 50억 달러의 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시카고시는 85억 달러를 투입해 8년 동안 오헤어 공항의 확장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 제2터미널을 헐어서 글로벌 터미널로 전환하고 1, 3, 5터미널 등을 현대화하는 안입니다. 시카고시 교사 공무원의 은퇴연금 부족분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시의 경찰, 소방관 은퇴연금과 합한 연금 지출 부족금이 더 늘어나 앞으로 증세의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작년에도 은퇴연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세와 각종 요금을 인상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37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기온이 6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57도, 밤 최저 40도. 목요일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낮 최고 51도, 밤 최저 34도. 정금요일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51도, 밤 최저 34도입니다.